그런 부분에 맞불로서 사법 대 사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별법은 우리가 국민 여론을 갖다가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영국과 뉴욕 유엔 총회, 캐나다 등의 순방 외교를 펼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건희 영분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갑니다. 순방 외교, 지난번 북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회의 참석 이후 두 번째입니다. 현재 30% 초반대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계기가 될 것이냐, 이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외교 행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방문과 유엔 총회 다음에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외교적 성과에 따라서는 보수 세력의 결집, 국힘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서 안보를 걱정하는 중도 세력까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추석 이후에 40% 지지율 회복을 갖다가 꿈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이 19일에 있죠. 70년간 재일을 했고 정말 해지지 않는 영연방을 만들었던 정말 대단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정상 외교의 어떤 자리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또다시 두 번째 계기인데, 국내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김건희 특별법이 상당히 지금 이제 국민적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선거법 기소, 허위사실 유포를 기소했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성남 FC에 대해서 제3자 뇌물로 이전에는 검찰이 불송치했던 것을 갖다가 검찰이 보안수시 그 요청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해서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 직접 조사를 통해서 입장이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불로서 사법 대 사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별법은 우리가 국민 여론을 갖다가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다가 55%입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적절치 않다가 36.9%죠. 이게 60%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국민 다수에게 압도 80%는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55% 대 한 37%, 한 40%. 그게 이 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세한 정도, 가반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연령층으로 보면은 전 연령층에서 적절하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60대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60대에서 넘어가면 확 70%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 두 가지를 꼭 봅니다. 하나가 자영업자청. 자영업자청이 어떤 지역에서 여론주도청이거든요. 이게 여론은 어떠한가 보면은 적절하다 50.8, 적절치 않다가 44.2예요. 더 좀 팽팽한 거죠. 이게는 5, 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한쪽 입장으로 확 기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는 게 중도층입니다. 보수 진보는 정파적 입장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보자면은 적절하다가 64.5%, 그리고 적절치 않다가 30%입니다. 이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60%가 넘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여당에서 잘 봐야 된다. 그럼 이 특검법안은 뭘 하자는 거냐? 그 내용이 뭘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은 그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사 주가 조작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의혹과 허위 경력, 그 다음에 뇌물성 협찬 의혹,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서 이번에 민주당 특검법에 대체로 보면은 여야 정당이 추천한 2명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게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반대할 수밖에 없고, 뭐 대통령 이 거부권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3분의 2, 상임위원회 3분의 2고 3분의 2가 되려면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그게 민주당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부동의 의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실제 특검 법안은 이 특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5대 36.9.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60%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은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수사들, 이 부분은 어떠한가 보면은 야당 탄압을 한 정치 보복이다 42%,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50.3%입니다.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50% 조금 넘었죠. 50.3이니까. 보복 수사가 42%고.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근데 자영업자청을 보면은 47.7대 48.5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팽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야가 각각이 자기들 주장에 70%씩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청을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부분이 보복 수사보다는 10% 정도 앞서요. 51.4대 41.15.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거는 팽팽해서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지금 순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 건지,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뭔가의 조정,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의례적인, 외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가 될 수 있고 순방 외교가 될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닌가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극복,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40% 회복에서 가지고 이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이 정상화되는 걸 별도로 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과 그게 성과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희석하고 감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국민들 시각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갖다가 해서 멀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대통령, 이전에는 영부인이라 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용한 어떤 이 행보,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다른 답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 뛰기 때문에 감추어도 확 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줄줄이 지금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과도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무책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 바이든과 인플루엔서 감축법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응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SBS에서 넥스트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9월 8일, 9일 날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물어봤어요. 국힘이 지금 오늘 또 지금 가처분 심리가 들어가 있죠. 2차 비대위 정기성 체제를 지금 출범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비대위에 대해서 무효화는
가처분 지금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이 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그만큼 이 국힘으로서는 현 집권 세력으로서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국힘의 왕따였던 유승민 의원이 1등으로 나와요. SBS 조사에서도, 추석 조사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18.8%로 1%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14.9, 이준석 전 대표가 11.6, 나경원 전 의원이 10.2, 이렇게 4강 체제입니다. 지금 4강 체제. 그런데 국힘의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물어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24.3, 안철수 20.4, 이준석 10.3, 유승민 전 의원은 역시 6.9%로 1등에서 꼴찌로 떨어집니다. 지금으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4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가처분이 아니라 이 경찰 수사의 이 벽을 넘어서야 된다. 아마 이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 이 벽을 넘어선다면은 차기 당대표가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을 갖다가 보이면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